자, 포도당 대사 과정. 일단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고 포도당을 가지고 뭘 만드는 과정 아니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과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포도당이 충분할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 포도당이 체내에 충분하다. 포도당을 많이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포도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죠. 포도당. 그래서 우리가 당을 섭취해서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려지는 모든 대사들이 인슐린하고 관련이 있고 인슐린이 이 상황들을 촉진시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써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포도당의 주 기능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주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에너지 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당 작용이죠. 해당 과정. 해당 작용. 해당 과정을 거쳐요. 해당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뭐가 되나요?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생성하죠. 피루부산. 그래서 해당 과정 하면은 포도당 가지고 포도당을 쭉 잘라서 탄소, 얘가 탄소 6개예요.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를 만드는 거. 이게 해당 과정이에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수가 적죠. 양이 적죠. 그래서 이 피루부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이 되지만 많이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일단은 혐기적인 조건이다. 혐기, 공기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뭘 만드나 하면 두 분자의 젖산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가 있어서 여기다 2를 쓴 거예요.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피루부산을 거쳐서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 젖산을 굳이 만드나는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젖산이라는 게 산이다 보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젖산이 생기면 일단은 젖산이 생기면 산이라서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근육에 그러니까 근육에서 애가 생겼을 경우에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원인이 되는 게 젖산이죠. 젖산 배설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소변으로 이 젖산을 가지고 다시 포도당을 신생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이 젖산이 피루부산을 거쳐서 다시 호기적인 상태의 대사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젖산은 어떤 형태로든 제거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젖산이 몸에 축적이 됐다, 뭐 흔히 얘기해서 알뱉다, 뭐 근육에 알이 뱉다 이럴 경우에는 살살살 움직여서 근육 운동을 살짝,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말고 살짝 움직여서 이걸 소모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는 어떤 환경에서 얘가 필요하면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소진을 시키는 걸 좀 권장을 하죠. 그리고 호기적인 상태예요. 호기적인 상태다라는 얘기는 산소가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럼 이 피루부산 갖고 뭘 만들어요? 아세틸 CoA라는 걸로 전환을 하고 이걸 가지고 TCA 회로라는 것을 돌리고 TCA 회로도 돌리면서 TCA 회로를 돌리면서 나오는 NADH, FADH2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전자전달계에다 집어넣어야죠. 전자전달계.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완전하게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아이는 CO2랑 H2O로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산화된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ATP가 여기까지 했을 때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ATP가 굉장히 많은 양이 생성이 돼요. 상대적으로 한 15배, 16배 정도에 되는 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 소모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데 포도당을 썼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하죠.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요거 합성해요. 글리코겐 합성해요. 그래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방으로 무궁무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요.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방으로 바꾸는데 그때 지방으로 바꿀 때는 요 아세틸코에이 요거를 가지고 지방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산 합성해요. 그리고 해당 과정 중간에 있는 어떤 놈
그거를 가지고 글리세롤을 합성해요. 글리세롤 원칙적으로는 3인산이라는 아이를 만들죠. 그래서 둘이 합체해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중성지방. 그래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글리코겐 합성하고, 글리코겐 합성하고도 남으면 지방으로 합성을 해요. 지방은, 우리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아세틸코에이 갖고 지방산 만들면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글리세롤 3인산을 만들어서 지방산을 붙여서 중성지방을 만들죠. 글리세롤에 지방산을 착착착 붙이는 게 아니라 글리세롤 3번 탄소에 인산기 붙어 있는 그 형태에서 지방산 추가하고 인산기 뗀 다음에 마저 지방산을 추가해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요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중성지방 합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 포도당이 풍부할 때 뭘 하냐면 5탄당 인산경로라는 걸 돌려요. 인산경로. 그래서 5탄당 인산 경로는 에너지를 만들 자가 아니라 저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 NADPH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여기다가 쓸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지방 합성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산화 환원 반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NADPH를 만드는데 5탄당 인산 경로가 기여를 하고, 이 5탄당 인산 경로 말 그대로 5탄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5탄당, 다시 말해 리보스로 바꿔요. 그 리보스를 가지고 DNA, RNA 그런 거 합성할 때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당 갖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이런 경로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충분할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해당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TCA 회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 합성 나오고, 5탄당 인산 경로가 나오고. 그래서 지방 합성은 요 지방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방 합성에. 그래서 지방을 합성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재료가 아세틸코에이인데,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아세틸코에이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만, 중성지방 합성해서. 근데 요거를 제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요 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충분할 때의 상황들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포도당이 이제는 부족해요.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포도당이 부족하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자, 이 포도당이 지금 부족해요. 포도당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데, 1차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장해 놨던 글리코겐을 가지고 조달하는 방법 있죠. 저장해 놨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그래서 포도당 형태로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글리코겐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얘 바닥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포도당 신생이라는 걸 하죠. 포도당 신생. 새로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도당 신생. 자, 포도당 신생할 때는 포도당 신생이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피루부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포도당 신생이에요. 그래서 피루부산에서 주로 시작이 됩니다만, 중간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피루부산을 가지고 포도당 신생을 하는데, 요때 중간에 있는 아이가, 좀 다시 그릴게요. 피루부산이 가지고 포도당 신생을 할 건데, 요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옥살로아세트산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정을 보면은 10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향이 비가역적인 반응이 3군데가 있어요.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지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반응이 3군데가 있어서 그 3군데는 어찌저찌해서 돌아 올라가야 돼요. 돌아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옥살로아세트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옥살로아세트산을 돌아가지고 해당 과정 역으로 올라가서 포도당을 합성해요. 이게 포도당 신생이라고 하는 거. 자, 포도당 신생의 재료가 되는 애들,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피루부산 갖고 젖산 만들었어요. 그 젖산도
젖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피로부산하고 굉장히 가까운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알라닌이에요. 알라닌.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피로부산에다가 아미노기 붙이면 얘가 돼요. 얘한테서 아미노기를 떼면 얘가 돼요. 그래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피로부산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트산이 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포도당 신생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옥살로아세트산으로 전환 가능한 애들 중에 아미노산들이 있죠. 아미노산. 그리고 옥살로아세트산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가 우리가 이제 TCA 회로 있어요. TCA 회로 보면은 여기 옥살로아세트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얘만 되면은 그거 갖고 포도당 신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대사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아이들로 전환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반응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포도당 신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과적으로는 포도당 신생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으면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버리는구나.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게 되면 포도당 신생을 해야 되고 포도당 신생의 재료가 되는 아이들은 아미노산인데 안 먹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단백질 분해해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섭취, 탄수화물 섭취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으면, 섭취가 되지 않으면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그만큼 단백질 손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포도당 신생에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1, 2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이클 돌아서 TCA 사이클 돌아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바뀔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홀수, 탄소, 수의 지방산. 우리 지방산은 뒤에 가서 공부하지만 이 지방산은 대부분 탄소 개수가 짝수예요. 짝수인데 어찌하다 홀수인 애들이 간혹 나와요. 이 홀수 탄소의 개수를 가진 지방산들은 포도당 신생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방산이라고 했을 때 짝수인 애들이 많고 그 짝수인 애들은 포도당 신생 재료가 될 수 없는데 이 홀수 탄소 가진 드문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포도당 신생의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이 우리가 포도당을 먹어서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아까 포도당이 충분했을 때의 상황들을 막 촉진을 시켜주고 포도당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췌장에서 뭐 나와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얘가 이 과정을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카곤. 아까 충분했을 때는 인슐린. 걔도 췌장에서 나와요. 베타세포에서. 얘는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애죠. 포도당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체가 신호가 돼서 이 과정을 촉진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대사 과정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한 과정들을 이제부터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해당 과정이에요. 자, 해당 과정을 보기 전에 그 생화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조금 보고 갈까 싶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ATP예요. ATP. ATP는 뭐예요? 얘는 에너지 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화폐.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써야지 하면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도 고에너지 인산화합물 해갖고 글리세린산, 132인산 뭐 이런 것들,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걔네들도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고 사죠. 근데 우리가 재산 하면은 돈 말고 뭐 집도 있을 수 있고 차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물건을 사질 못하죠. 그걸로 물건을 사려면 걔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게 ATP예요.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걔가 직접적으로 뭐 일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지는 못하고 걔가 가진 에너지로 ATP를
ATP를 만들어서 ATP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쓴다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화폐라고 얘기하는 게 이 ATP인데 구조를 좀 보시면 여기 리보스 5탄당 있어요. 여기에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아데닌이라는 아이예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어 있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요 트리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1개, 2개, 3개. 그래서 인산기가 붙어 있는 꼴을 보니까 인산기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인산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인산이죠. 그래서 H3PO4가 인산이에요. 인산인데 우리 생체 내의 pH에서는 얘가 산이에요. 우리가 산 하면은 뭐예요? 산. 이거를 내놓는 애가 산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받아내는 애가 반대로 염기죠. 얘는 산이라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소이온을 잘 내놓고, 그러니까 중성의 pH다. 그럼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런 형태가 되는 아이죠. 그래서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수소이온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막 빼곡히 들어있는 구조라서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구조를 참고 형성하고 있으려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밀어내는 그 마이너스의 청력이 없어지면서 좀 편안해져요.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ATP의 구조라는 아이고요.